다음은요. 박강호 대신증권 자산리서치 부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강호 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박강호 부장님은 1995년 우리증권 조사분석부에서 IT 분야와 전기전자 부분 분석을 시작해 LG투자증권을 거쳐서 2005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합류한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시아 베스트 애널리스트 2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IT 업종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자리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팍스넷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 5월 말에 리서치 센터 입장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라는 주제로 각 산업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전과 후에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이런 IT 기업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IT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산업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통에 대한 시각을 개인적인 시각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료보다는 게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비대면, 온라인 쇼핑, 혼술, 혼밥 이러한 사회적인 트렌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IT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이미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모여서 실물을 확인하고 그런 시대는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LG투자증권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우리 그때는 팀장님이죠. 이 그룹 회장단을 가셨을 때 질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돌아가셨지만 이제 구본모 회장님이신데요. 이 LG전자가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가전제품입니다. 보통 냉장고, 세탁기, TV로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중반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플이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LG전자는 대거 고전을 했죠. 삼성전자는 세계 1위를 올랐었는데 2005년, 10년 정도에 나오면서 크게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냉장고, 세탁기를 한 번 사는데 10년, 15년 만에 교체를 합니다. 고장나지 않으면요. 근데 왜 스마트폰, 옛날에 피처폰도 있었죠. 피처폰도 보통 교체 주기가 3년, 4년 정도 됐는데 2008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교체 주기가 2년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 됐던 거를 2년마다 교체를 했던 거죠. 그러면 LG전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스마트폰은 자주 교체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솔직히 냉장고, 세탁기는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잘 활용하는 시간도 적죠. 근데 스마트폰은 거의 24시간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되면서 PC와 모든 사물과 개인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좁혀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인 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검색 기능을 어디를 많이 쓰냐? 그때 이제 구글 많이 쓴다, 네이버를 많이 쓴다. 또 요즘에는
10대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는 텍스트 광고, 텍스트 전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비디오, 동영상이라는 부분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많은 페이퍼를 10장을 읽는 것보다 그냥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주변에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는 TV라는 부분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밀레니엄 세대라는 얘기라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집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롭게 지내는 게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뭐 부모님이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은 저희 리서치 센터도 뭐 요즘에 52시간이라는 트렌드 때문에 과거 같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나 그다음에 서울 근교에 좀 멀리 있다 하면은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취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집에 어떤 것이 있냐? 그럼 저희가 옛날에 했을 때는 TV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TV는 거의 없습니다. PC 있냐? PC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 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대부분이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52시간 이후에 일찍 끝나면 뭐 하냐니까 집에 가서 스마트폰 갖고 TV나 비디오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개인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나 비즈니스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의 을 빨리 반영하는 것이 금융업계라고 본다면은 이미 카카오라는 그 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증권사 중에서 키움증권이 또 점유율 1위를 할 정도로 이 모바일에 대한 효과를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전과 이후에 이 네 가지 주제로 이제 많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가 사회적인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개인 행동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거나 글로벌 측면에서 5G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5G 폰이 많이 나와서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AI와 인터넷이라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5G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영화를 HD급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대부분이 이제 1분 정도 걸렸다면은 28기가 영역대의 5G폰은 1,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못했던 현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VR, AR이라는 광고 콘텐츠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분석 이건 더 빈번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AI가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나 유통이나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의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개인적인 행동, 비즈니스, 그다음에 유통 구조가 이 안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뭐 코로나 블루라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저희가 5월 초에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제 하면서 상당히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뭐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헬스, 건강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뭐 홈쿡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주로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혼술이나 혼밥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리모트라는 원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재택근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은 아마 지금까지 한두 달 정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영향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재택이라는 부분의 그 현상은 앞으로는 좀 더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증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자동차 전통상으로 본다면은 뭐 GM이나 그다음에 BMW나 뭐 폭스바겐 그런 업체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익은 얼마 안 되죠. 매출도 차이가 적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는 이제 도요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테슬라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테슬라에 또 열광하는 걸까? 이게 전기 자동차 연비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의 강점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운전하는 거가 좀 불편하게 있고 알아서 가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두 손을 놓는 순간에 차 안에서 다양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비디오 시청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인터넷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고 그것이 이제 스마트카로 바뀌고 커넥트카로 바뀌는 과정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리모트라는 부분이 이제 원격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양극화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IT를 담당하다 보니까 애플이라는 브랜드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거기 안에 이제 LG전자 브랜드도 있고 중국 브랜드도 있는데, 왜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이게 신모델이 나오고 1년, 2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제품을 출시하면은 아시겠지만은 3개월, 6개월 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고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애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 형태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좀 더 프리미엄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가격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을 비교한다면은 제일 쉬운 것이 옛날에는 PC에서 했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 비교가 되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AI라는 것이 빅데이터가 써서 분석을 한다면은 제가 의사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제품과 가격과 몇 가지 조건을 해서 소프트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는 럭셔리나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명품 그 가방 회사가 가격을 올렸는데 불구하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트래킹을 잘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변화, 트라우마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명했기 때문에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은 넘어가서 제가 이 휴대폰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해서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스마트폰은 되게 포화 상태입니다. 교체 주기가 이제 3년, 4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화두는 5G 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폴더블 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커진다고 가정한다면은 이제는 화면이 2번, 3번 접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노트북이 포함이 되고요. 태블릿 PC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24시간 동안 이 폴더블 폰에 더 올인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 것처럼 비디오 관련된 콘텐츠 시장이 엄격히 늘어납니다. 큰 프로. 그러면 광고 시장도 유통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의 마케팅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같이 전단지나 텍스트 위주나 PC의 홈쇼핑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존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향후에 기업은 상당히 많이 성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카테고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식품, 제조업품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까지 온라인에서 팔게 되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과 사양을 다 지정해서
맞춰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AI라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모바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아마존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금요일날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가격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 브랜드를 얼마나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데이터가 쌓인다면은 주문하기, 구매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해서 재구매 의사를 물어보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52시간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이제 홈플러스라는 이 익스프레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꼭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에 광고가 문자가 날라옵니다. 할인이 얼마나. 왜냐하면 소비 패턴을 이미 고객은 아니 업체는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유통업체를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운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택시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옛날처럼 기다리고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카카오 택시, 우버로 본다면 제가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카드 결제 다 되죠. 모든 것이 대화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미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숙해진 거죠,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뭐 매니저나 고객을 만나려면 전화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화로 많이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콩콜 기계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또 콩콜 기계가 잘 안 됩니다. 뭐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 들어간 줌이나 웹박스라는 부분을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죠. 그다음에 산에서 한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본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옛날에는 업무 지시를 할 때 구두로 했는데 지금은 사내 메신저로 대부분 합니다. 말을 안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에 있다 보니까 다 카톡 그룹으로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부분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5G가 되고 폴더블 되고 대화만이 된다면은 이런 쪽으로의 이 유통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언택트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모든 거는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걸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시대에 보면은 이제 화면이 커진다면은 당연히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집니다. 이 화면이 커진다는 얘기는 멀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생산성 일을 할 수 있고 비디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을 할 수도 있는 역할이 나눠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멀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이제 데이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모바일에서 이제 글로벌 결제를 보면은 모바일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는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지문 인식이나 생체 인식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토스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온라인 쇼핑도 모바일에 대한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시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코로나 이후 할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유통점이 어떻게 될 것이나 보면은 저는 아마존이라는 부분이 고를 보는 생각납니다. 저도 뭐 한번 가봤지만은 진짜 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은 계산하는 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다 카메라로 인식해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들어오고 그 물건 안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을 했고 이미 나는 카드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로 되고 은행에서 빠져나가거나 다음 달에 청구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를 부담스러운다면은 결국에는 다 비대면으로 가고 무인화로 가고 이게 이제 IT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지만은 이제 금융업종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점포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문하지는 않는 거죠. 대부분은 모바일로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한 계좌에서 모든 걸 이루어진다면은 점차적으로 방문 고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유통점도 옛날처럼 대형 창고형 그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이동하는 거를 불편하고 개인적인 1인 가구가 된다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비교해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대형 유통점은 되게 저는 무인화가 필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과 후에 보면은 당연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제가 뜻밖인 게 뭐냐면 2분기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IT 업체, IT의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진할 걸 봤는데 의외로 부진한 것보다는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감소를 하지만. 근데 이 4월과 5월, 6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늘어났냐면 IT 입장에서는 TV를 또 많이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보고 하이마트나 어떤 대리점 가서 샀던 거를 지금은 그냥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이 소비자의 그 구매 패턴은 이제는 전통적인 산업, 물건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간판 결제 서비스 뭐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하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어쩐지 거기 안에 카카오페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이버라는 기업도 분명히 안에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점도 이런 부분에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슈는 뭐 아까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언급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출산이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본다면은 집에 있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혼자 즐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인구학적으로 봐더라도 분명히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성향으로 본다면은 이제 소비자가 점차적으로 이제 문화나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게 의존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인터넷 쇼핑, 모바일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거를 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한 거고요. 뭐 트래픽이 당연히 코로나 전과 후를 봤을 때 훨씬 더 늘어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꺾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더 올인돼 있고 그걸 더 활용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유통의 비즈니스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그 춘절 광군절을 보면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온라인도 당연히 PC에서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택배 얘기를 많이 하죠. 비대면이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온라인 쇼핑하고 모바일 쇼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결제가 많아진다니까 택배라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택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한때도 얘기했지만 세탁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탁소로 꼭 가야 되느냐? 모바일에서 시간을 지정해 놓고 옷을 걸어 놓으면 맡겨 놓으면 갔다가 또 갖다 주는 거죠. 전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에 본다면은 이제 이 택배라는 구조는 훨씬 더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쿠팡이 적자를 보이고 그다음에 손정희 씨로부터 투자를 받고 계속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치킨 게임이 끝난다면은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어쨌든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유통의 어떤 구조나 향후의 그 상품 구조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택배가 된다면은 무인화, 자동화 그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뭐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마켓컬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 코로나 이거 때문에 트라우마 우울증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1인 가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헬스나 이런 신선 식품에 대한 쇼핑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본다면 이제 증가율을 확실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에서 비중을 본다면은 이제 뭐 과거에는 화장품, 통신기기, 가전, 이제 의복이 많이 차지했다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것이 식품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IT 기술과 모바일과 AI와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저는 이 식품 쪽이 상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품 쪽에서는 상당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질문이 없으면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